자, 일단 미증시 3대 지수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미증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다우 지수도 그렇고요. S&P 500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마감했고, 일단 뭐 월마트라든지 카바나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경기 불안이 좀 지속된다라고 하는 이슈로 미증시 3대 지수가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 정도 빠졌고 S&P 500 지수도 0.4%, 나스닥 지수도 0.4% 정도 빠졌어요. 미증시가 너무 좀 우상향하는 거 아니냐, 달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불안 심리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반증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은 오히려 국내 증시가 더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시초가 TV는 시초가에 공략한다라는 좀 특징이 있죠. 그런 캐릭터들을 좀 이용하면서 매매하면 오히려 국내 증시에서 수익 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충분히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구체적으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0.47%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줬어요.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최근에 다시 좀 그러니까 장 초반에 급락 세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0.4% 정도 빠졌어요.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또한 기술주들의 움직임, 특히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오늘 국내 증시, 특히나 금요일장이죠. 매도 우위 심리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나스닥 지수 하락한 부분들 약간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기술주 뭐 썩 깔끔하지 않았다. 기술주가 썩 깔끔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금융주 안 좋았어요. 금융주는 안 좋았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안 좋았어요. JP모건 4% 빠졌고요. 그리고 시티그룹도 3% 정도 빠졌어요. 금융주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일라이릴리, 머크사, 존슨앤존스 제약주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약주가 나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죠.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이다 보니까 제약주가 나쁘지 않았다. 국내 증시에서도 제약주를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국내 에너지 관련 기업들 좀 시세를 줬었던 종목들이 좀 있었죠. 최근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투자를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좀 이슈가 나온 이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온 이유, 이런 흐름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죠. 어제 신규 실업수당이 21.9만 건 예상을 상회했어요. 예상을 상회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고용 시장이 점차 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견고하다. 너무 급격한 금리 인하 드라이브를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야겠다. 금리 인하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내 지수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금리적인 사이클은 좀 약해졌다, 약한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 2월 제조업 지수도 대폭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가격 지수는 모두 상승했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지수는 그래도 견고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미증시는 견고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도 보면은 어제 좀 시장에 강한 충격을 줬던 게 이 포인트죠. 월마트가 6%나 빠졌어요. 월마트가 대표적인 그 시장의 소비 성향을 보여주는 게 월마트 주가라고 할 수 있는데 6%가 빠졌다. 거시경제라든지 지정학적 위험의 불확실성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업수당 청구를 본다 하더라도 좀 상반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많기는 한데 어쨌든 특히나 오늘 금요일장은 좀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우리가 시초가의 폴라리스 오피스 수익 시원하게 만들어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대응하자라고 했죠? 텔레그램 공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우리 오늘 대응해보자. 너무 공격적이지 않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너무 과하게 매수를 하지 말고 오히려 좀 지켜보자. 대신 시장에 대한 관찰을 놓치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서 어제 텔레그램 공간에서 시초가의 폴라리스 오피스 수익 실현했고요. 장 막판에 종가 베팅하면서 YG 플러스 상한가 도달시켰잖아요. 오늘도 비슷한 스탠스로 매매를 해보자. 더욱이나 조금 더 차갑게 시장을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시장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읽고 대응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재료가 오늘도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젤렌스키라고 미국 특사하고 키이우에서 회담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자회견 취소됐어요. 너무나도 내용이 확확 바뀌다 보니까, 다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우호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모멘텀이 형성되길 기대했죠. 그런데 적어도 오늘은 아닌 것 같다. 또 장중에 무슨 이벤트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시점만 봤을 때는 그래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오늘 역시나 좀 그냥 지켜만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한 번은 시세를 줄 거예요. 이렇게 조정을 받고 하다가 다시 우호적인 기사가 나왔을 때 반등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노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이제 텔레그램 공간에서 YG 플러스 잡아냈죠. 이 내용이 훼손되지는 않았어요. 훼손되지 않았고, 어제 이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게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재료들이었어요. 이 재료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볼게요. 특히나 YG 플러스는 종가에 상한가까지 도달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사인 드렸죠. 텔레그램 공간에서 명확하게 사인을 드렸었는데, YG 플러스 5,300원에 우리가 잘 매수해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수익을 좀 최대한 극대화 시켜 보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서 또 같이 노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노려보고 싶어요. 어제 미증시에서 괜찮았다라는 흐름을 보여줬던 게 또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누구다? 양자기술과 관련된 애들이 좀 강하더라. 리게티 컴퓨팅 4% 정도 올랐어요. 3.99. 그것도 볼까요? 그리고 퀀텀 컴퓨팅 얘도 1.6% 올랐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양자칩 마르조나 1을 발표했어요. 마르조나 1을 발표하고 나서 양자 기술과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어제 미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 관련된 기술 종목들은 괜찮더라. 오늘 국내 지수에서도 양자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 볼 필요가 있겠다. 어제 잘 잡아놓고, 어제 모멘텀 잘 잡아놓고 좀 아쉬운 종목 선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잘해보자. 오늘은 잘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우리 증시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모든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 공간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공간에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영상 접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시장 좀 같이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공간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일정한 전략이 좀 수립되는 것 같습니다. 일정한 전략이 수립되는 것 같으니까 텔레그램 공간에서 종가에 공략한 종목, 그리고 시초가에 함께 공략할 수 있는 종목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미증시 상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아침 9시 개장하는 개장 파동 같이 텔레그램 공간에서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